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10월 1일 주식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오늘따라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에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은 과거부터 주식시장에 뭔가 좀 이슈가 없거나 그런 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 건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일수록 힘내시길 바라겠고, 또 내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황금 연휴 동안은 주식은 잊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하락을 했어요.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를 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안과 인프라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 내부적으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건파 의원들과 좀 진보적인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도 충돌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속되고 있다. 주말 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미국 관련된 뉴스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라던가 또 중국의 전력난 우려, 이번 주에 부각되었죠,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휴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휴장이지만 그 동안에 뭔가 중국의 여러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는지 여부들도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9월 수출액 발표였습니다. 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558억 달러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2일 정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부분, 수출은 잘 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품목별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수출은 증가했어요. 반도체는 28.2% 수출 증가했고, 컴퓨터 49.4%, 무선통신기기 19.9% 호실적을 이뤘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정유 79%, 석유화학 52%, 철강 42% 수출 호조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수출이 잘 되면서 포장재라던가 건설자재 등의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했다. 그리고 국내 철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철강 제품의 수출액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증가율은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추석 연휴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생산이 좀 지연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는 좀 수출에 좀 감소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추석 연휴는 일시적인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어차피 또 수급이 해소만 된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는 하락을 할 때마다 그래도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지만 결국은 실적에 수렴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되고, 결국은 작년에도 우리가 정말 11월 달부터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8, 9, 10월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좀 힘든 거에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막 포기하시려는 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주식 막 손절하고 싶고 막 이러신 분들도 보이던데, 그런 분들께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3019포인트에서 손절을 한다. 물론 이제 매도하면은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싸게 살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매도를 해버리면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랐을 때, 비싸졌을 때 다시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종목이라면은 어려울 때 좀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이제 증시 격언이라면 증시 격언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주식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건 필요해요. 계좌에 대한 리밸런싱, 좋은 종목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거고요. 좋은 종목이라면은 다 같이 빠질 때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잠깐 좀 살펴볼게요. 금리 상승하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금융지주사 관련주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험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현대해상이 4%대 움직였고요. 삼성화재도 오늘 움직였습니다. 삼성화재 1%대, 삼성화재도 막 신고가 기록을 했어요. 현대해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8월 달에 거의 고점 다시 한번 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포트폴리오에 올라갈 종목.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시에 수혜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 4%씩 상승하는 종목들이 방어를 해주면은 하락을 할 때 하락하는 종목들에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추석 선물 같은 종목으로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어요. 좀 그 이후에 잘 가다가 며칠 주춤거렸는데, 어제랑 오늘 또 이틀 만에 또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10월에 이제 누리호 발사라던가 이런 우주항공 관련되어서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이벤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도 매력적이에요. 신고가 얘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6,600원이 전고점인데요. 신고가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가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SM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상승을 하고 사실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을 보일 때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요렇게 하루에 막 10% 상승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10% 상승을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도 조정 시에 이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미국 시장 마감 시황으로 찾아올 거고요. 일요일 날은 제가 특별하게 10월 주식시장 전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연휴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제 방송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지인들 만나면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